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참. 이재명 10월 사퇴설입니다. 이게 제가 참 이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을 한번 드렸죠. 10월 사퇴설 순 구라라고. 말도 안 되는 구라라고 거기 속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마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법원 휴정기가 들어가서 재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용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법원이 조용해서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또 윤석열도 휴가 간다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예. 기사가 쓸 게 없으니까 기자들이 이 10월 사퇴설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재탕 삼탕을 지나서 이게 근거가 있네 없네 가지고 또 한참을 또 자기들끼리 소설 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참 가짱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걸 기사라고 쓰고 있나? 어디 가서 뭐 말 한마디라도 듣고 쓰나? 소설을 쓰더라도요. 아니 요새 소설 작가들이요. 그냥 맹탕 자기 대가리 속에 있는 거 원고지에 옮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소설을 쓰는 소설가도요. 취재라는 걸 합니다. 왜? 자기가 어떤 그 소재에 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소설을 쓰겠다고 하면요. 그 최대한 리얼리티가 있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충분히 그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 내용들을 좀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고 써요. 그냥 맹탕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떠도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이 소설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글쎄 이걸 소설가도 이렇게 소설 쓰면은 돌멩이 맞을걸요? 자, 이재명 사퇴설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사실 이재명 사퇴설 3월 달부터 나왔어요. 2월 3월 달부터 나왔어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이재명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또 뭐 5월 달에 사퇴할 거다. 8월 달에 사퇴할 거다. 이제 나중에 10월 달에 사퇴하는 거다. 항상 보면은 2, 3개월 뒤에 사퇴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사퇴설 솔직히 그거 말할 가치도 없어요. 말할 가치도 없는데 하지만 하도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못 받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10월 사퇴설 자 어디까지 이걸 참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사퇴설을 맨 처음 꺼낸 사람은 장성철이죠. 장성철은요. 지금 10월 사퇴설이 찌라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처음에 10월 사퇴설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 이재명이 10월에 사퇴하고 그 빈자리를 김두관이 메꿀 것이다. 그런 소리를 팍 퍼뜨렸잖아. 그랬는데 김두관 의원이 직접 나서서 그런 적 없다. 제안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딱 부인을 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여기저기에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쩐다? 의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니까 의심을 받는 거야. 야 너 찌라시 썼지 또. 어디서 찌라시를 돌리고 그래 방송에 나와가지고 라고 이렇게 핀잔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철이 어떻게 한다? 아니야 이거 진짜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이재명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둥 친명계가 인정했다는 둥 이거 다 진행될 거였는데
그 누구야 정청래가 반대했다는 둥 이런 개소리까지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정청래가 반대를 했다? 아니, 그 얘기를 누가 못해. 정청래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12월 달에 이재명을 올 연말쯤에 초겨울쯤에 이재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수박들이 움직일 것 같다. 그 근거로 임기가 8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비대위 체제로 넘기는 거 전당대회를 해봤자 그 이낙연이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어떻게 한다? 예. 바꾸자. 그 전당대회를 안 하고 밀고 나가는 방법. 그러면 비대위인데 비대위를 하려면 임기가 8개월 미만으로 남아야 된다? 그러면 8개월 미만으로 남으려면 12월 말쯤 되겠네. 그러니까 그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낙연이나 수박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경고를 정청래 의원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청래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집행이 안 됐지. 아 이거 내가 한 말 맞아. 라고 끌어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참 끌어다 붙이는 것도 참 여하튼 그러다가 말을 바꾸죠. 김두관 의원이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라고 부인하니까 갑자기 뭐라 바뀐다? 처음에는 김두관을 대행으로 앉힌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김두관은 아닐 수도 있고 요랍디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런다? 아유 내가 말을 하는 바람에 이 분위기가 김이 새가지고 이제 10월 사태에서 물 건너 갔어. 또 요란다? 야 이게 진짜 이 장난질이죠. 저는 이 장성철이 맨 처음 10월 사태서를 꺼낼 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장성철이 아니야 내가 한 말이 맞아 라면서 자기 말이 믿을 수 있다라고 억지 쓰는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말이 너무 안 맞거든. 자, 장성철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장성철 너 찌라시 뿌린 거지? 야, 김두관도 아니라 그러고 민주당에서 다 아니라 그러잖아. 라고 하니까 장성철이 뭐라 그랬냐? 아니다. 7월 28일 오후에 민주당 관계한테 저한테 직접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가 와가지고 10월 사태에서 이런 얘기가 떠돈다. 라고 막 그런 게 이미 그 결정이 됐다. 논의가 됐다. 라면서 막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랬는데 장성철이 별로 관심을 안 보였대. 안 보이니까 이 민주당 관계자가 갔다가 30분 뒤 다시 와가지고 지파를 붙잡고 야 진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었다 라고 재차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난 이 말 들을 때 이거 구라구나. 찌라시도 아니고 구라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와서 팔을 붙잡고 진짜야 이거 내가 한 말이 사실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장성철 같은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웃기죠. 이 민주당에서 정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한다 이런 얘기는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10월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야 될 내용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 떠도는 것도 아니고 장성철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붙잡고 이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믿으라고? 두 번째, 말을 해줬다. 그래 좋아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30분 뒤에 다시 와가지고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 이랬다고? 이건 뭐예요? 제발 유포 좀 해줘 이 말이지. 사실 여하를 떠나서 내가 하는 말을 유포 좀 해줘 이 말이잖아. 마치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듯이 야 이것 좀 써줘. 장성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성철을 와가지고 내 말이 사실이니까 이게 뭐야? 제발 유포 좀 해줘. 이 민주당 관계자는 누굴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장성철이가 그 이재명계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대.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래. 좋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계속 당대표를 하고 이재명을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게 민주당 승리에 긍정적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 이재명 대표가. 내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당의 대표로서 당의 얼굴로서 총선 치르는 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당 대표라면은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툭하면은 이낙연 쪽에서 맨날 물러나라 툭하면 물러나라 그렇게 개나발을 부는데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내가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스스로 고민 안 하겠어요? 초등학교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장인데 자꾸 옆에서 야 너 그만해 네 반장 하지 마 내가 반장할 거야 라고 하면 초등학교 반장도 내가 계속 반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반장도 그래요. 근데 당대표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자꾸 옆에서 나가라. 틈만 나면은 나가라. 3월 달에 나가라. 5월 달에 나가라. 이낙연 들어오니까 나가라. 맨날 나가라 하는데 아 진짜 나가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게 뭐 딱히 문제가 돼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그냥 장성철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10월 사퇴설의 근거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정치 평론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30분 뒤에 와가지고 직접 내 팔을 붙들고 와서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 라고 했다는 이 얘기. 이 상황, 이 정황이 더 의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내가 당대표를 계속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고민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지. 뻔한 얘기 아니야. 나도 자꾸 사퇴하라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나라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사퇴할 거라는 거의 문제, 그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요. 검찰이 아니라 검찰이나 또는 이낙연 이런 계열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부터 거의 2달에 한 번꼴씩 나왔던 얘기가 이재명 사퇴설이었어요. 그러면서 비대위 부정설이었어요. 당장 2월 달부터 이재명을 내보내고 비대위를 꾸린다. 그 비대위는 전직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 원로들 5명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그때도 한번 들었잖아요. 그랬었고. 자, 그게 5월 달에 또 한 번 나왔었죠. 5월 달에 이재명 사퇴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퇴하면은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고 여기서 계속 버티면은 체포영장,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다음에 6월 초, 5월 말 6월 초 되니까 윤영찬이 설치면서 이재명 마지막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예. 혁신위원회 운운하지 않았어요? 혁신위원회 운운하면서 혁신위원회의 전권을 넘기고 이재명 사퇴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5월달 아닙니까? 자, 6월달 이낙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사퇴 운운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8월달에 온 겁니다. 8월달에 다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가 재현될 거다. 뭐예요 이것도? 또 이재명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8월 달에 당장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언제 10월 달까지 여유 줄게. 이런 식으로. 예. 사퇴설 자체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뻔한 얘기예요. 날짜만 바뀌고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떠도는 거, 여의도에 떠도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근거 없습니다. 예.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팽당했잖아. 그죠? 윤석열한테 팽당해서, 아무래도 반윤 쪽으로 들어선 것 같대. 근데 반윤 쪽에는 현실적으로,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윤 쪽에 서 있는 국힘당 쪽 사람들이 반윤 국힘당이 이낙연을 자신들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근데 이낙연이 자신들의 대안이 되려면, 그래서 권력을 차지할 대통령이 되려면 결정적으로 누굴 날려야 된다? 이재명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을 날리고 이른바 제3지대 중심으로 있다는 제3지대 형성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갖다 붙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그 선거를 뒤집는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유승민도 좋고 뭐 그 이준석도 좋고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편이 되지 못한 국힘당 쪽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시 이 권력을 잡고 싶은데 이재명한테 붙어서는 권력 못 잡겠고 자신들은 만만한 게 이낙연인 거야. 이낙연을 앞세우려면은 이재명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나가면은, 자, 뭐, 옛날에 그 김종인이 들어올 때처럼 그렇게 꾸역꾸역 밀려 들어온다. 이런 식의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철은 그런 맥락에서 이런 뭐 10월 사퇴설 같은 소리를 꺼낸 거다. 이런 얘기가 더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장성철 얘기는 개소리다. 오히려 이 장성철이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이낙연계하고 손을 잡고 싶어하는 국힘당 쪽의 반윤 세력들, 국힘당에서 지금 낙동강 오리알 돼 있는 애들, 얘네들이 버티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뭐 그러면 10월 사태에서는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참 저도 참 좀 깝깝해요. 사실 솔직히 매우 깝깝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언론에 그 10월 사퇴설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떤 얘기가, 뒤에서 뜨는 얘기가 이재명 영장 청구설입니다. 검찰이 8월 임시국회 때 또는 그 이전 이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재청구 내용은 백현동 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관석, 이성만 다음에는 이재명일 거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백현동일 거고, 그 다음에 방북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 방북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수석 전에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앞으로 총선 때까지 잊을만 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검찰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뭐 후쿠시마도 그렇고, 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검찰에서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수사 카드가 뭐겠어요? 또 이재명이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런 식의 주제는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길이 없다. 진짜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죽는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팍 해요.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내리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어떻게? 죽으나 사나 붙잡고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여기서 밀리면 좆된다.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죽는다. 검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뭐 윤석열이 잘못했네, 한동훈이 잘못했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으나 사나 이재명은 일단 죽여야 돼. 그래야지 검찰이 살아. 이게 저기 검찰총장부터 검사 막내들까지, 심지어 그 말단 수사관들까지 다 공유되어 있는 생각이래요. 검찰이 살려면 이재명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명운을 걸고 덤비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틈새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 영장 청구라는 걸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 백현동 건은요, 뭐 그닥 성공적이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이미 재판에 들어간 상황이라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검찰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두어 번 정도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은 위기에 더 몰릴 겁니다. 9월쯤 되면은요. 그리고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검찰한테 맨날 끌려다녀야 됩니까? 검찰이 총선 때까지 영장 청구하면 우린 그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야 니들 체포동의안 동의하지 마라고 이렇게 우리 맨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요 검찰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구속영장 함부로 청구했다가는 검찰청이 뽀개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새카맣게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검찰청을 포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에서 백날 첫날 집회 열어봤자 검사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하지만 검찰청 앞에서 한 500명만 집회를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겁니까? 시민이 이제 모여야 되지 않나요? 검찰청 앞에 그 김건희 고모가 그 화환 늘어놓는 시위 이런 거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까? 그런 화환 우리가 끌어내려 가지고 불태워버리자고요. 시민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극우 틀딱들이 걸어놓은 플랜카드 다 끊어버립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검찰이 무서워합니다. 판사들도요 신경을 씁니다. 안 그러면 얘네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지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칼자루가 지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어쨌거나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어. 이게 검사들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 시민들이 언제든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왜 그런 거 따지고 있습니까? 청구하기만 해봐라. 그냥 서초동 박살날 줄 알아. 이렇게 우리 좀 외쳐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보여줄 때가 왔어요.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검찰은요, 갈 때까지 갔어요. 저 갈 때까지 간 놈들, 눈에 비는 게 없는 놈들한테 전원사들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들은요,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요. 한동훈 말하는 꼬라지 보셨죠? 그게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끌려 나와서 개돼지처럼 얻어 터질 수 있다는 거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솔리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주유소 앞마당에서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밤중에 뉴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킹선님, 00